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머신 런을 통해서 촉매 설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게 되는데요. 원래 주로 촉매 문과에 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양자학과로 설계하다 보니까 그 머신 런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정의해 본 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하는 분야가 여러 모델링 스케일이 있는데 주로 이쪽 양자 계산학이죠. 여기를 주로 촉매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주에 머신 런을 이해하고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외관지도는 다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타겟 뭐냐면은 암모니아로부터 수소를 만드는 그런 촉매 개발을 하는 건데 거꾸로 두 개죠. 그러니까 암모니아 합성하는 촉매도 되고 암모니아 분해 촉매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암모니아 질소로부터 암모니아 합성하는 촉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모니아인데요. 암모니아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앞서 교수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 저장 물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타겟, 저희 센터의 한 타겟이 암모니아가 되고 이 암모니아 장점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그러니까 보통 수소는 고압 용기에 저장을 하는데 지금 이 암모니아는 상당히 저압으로 식화적으로 상당히 액체로 만들어서 그런 운동이나 저장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반응을 암모니아 합성이죠. 보시면은 N2로부터 수소로부터 N2와 수소로 만들어서 암모니아 촉매를 합성하는 이런 촉매를 개발하는 데 하는 거였는데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화학이라고 해가지고 모원과학에서 수소랑 질소를 촉매놓고 하면은 암모니아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그 에너지가 과다져서 최근에는 이제 소사이티에서는 연구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기적 반응으로 N2로부터 포톤 이런 엠브레인 리액터에서 암모니아 합성 이런 공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정을 잠깐 이거에 들어간 촉매인데 이 효율이 낮은 거죠. 좋은 촉매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원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보시면은 여기 보면 질소와 프로톤이 만나서 암모니아 만드는 이런 반응을 진행을 시켜야 돼요. 이게 정기압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포텐셜이 있어요. 이 포텐셜이 있는데 평형 포텐셜이 있고 이 반응에 이 반응에서 이 포텐셜이 얼마냐면 대략 계산해보면 0.057V입니다. 이 볼테이지를 주면은 반응이 일어나는데 사실 안 일어나요. 그래서 캔티컬 힘들어 돼가지고 더 많은 볼테이지를 줘야지만이 수소가 이 암모니아가 발생하는 이런 볼테이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과정을 배워서 화학 케미컬 리액션의 액티베이션 에너지예요. 그걸 낮추는 촉매를 개발하는 게 저희 타겟이겠고, 그래서 그 촉매를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그 암모니아 합성의 반응 메커니즘을 분석으로 분석을 해서 각 반응 스타일이 어떻고 이런 거를 액티베이션 에너지 반응이고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양자학과 계산 통해서 도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퀄리움 평형 포텐셜이 있는데 그 포텐셜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학과로 여기 보시면 이퀄리움 포텐셜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암모니아가 N2가 쪼개지면서 그다음 프로토네이션 되면서 암모니아가 되는데 이게 에너지 다이어그램이에요. 암모니아 이 촉매는 루테인 촉매인데 암모니아가 쪼개질 때는 에너지가 다이어그램에서 자발적 반응인데 그 다음 쪼개져서 프로토네이 되면서 암모니아가 반응하는 약간 흡열적 에너지가 드는 비해서 이 다이어그램에서 이 글로벌 포텐셜에서는 이쪽이 이제 네이티브 스텝이죠. 요거를 포텐셜을 주면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까 보시면 포텐셜 많이 주면은 반응이 빨리 나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0.057인데 대략 0.36 이상 마이너스를 주면은 이 반응이 다 자발적으로 됩니다. 이게 아까 온센 포텐셜 반응이 일어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요 관련 촉매를 개발했는데 일단 먼저 양자학과 계산으로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싱글 엘리먼트죠. 그런 촉매 반응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보시면 온센 포텐셜 과전압인데 이거에 대한 이런 걸 다 예측이 됐어요.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포텐셜이 다 달라져요. 액티비티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요거를 하나의 우리가 이 액티비티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간단한 지시자를 일단 필요해가지고 일단 그 촉매 위에 그 N이죠. 암모니아가 쪼개지는 게 N이 나오는데 이게 N이 나오는데 N에 흡착 에너지를 갖고서 하나의 디스크립트입니다. 그걸 갖고서 풀어주신 건데 보시면 이게 볼펜을 뽑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갖고서 일반적으로 촉매를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촉매를 우리가 싱글 엘리먼트를 능가하는 어떤 촉매를 개발해서 많이 하는 작품 방법이 그런 합금 촉매. 그래서 여기 코아쉘인데요. 옆에 보시면은 아까 루테늄을 우리가 개질하겠다, 액티비티를 능가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코아쉘 같은 거를 디자인해가지고 안쪽에다가 새로운 다른 엘리먼트를 넣습니다. 코아쉘 촉을 만드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양자학과 계산을 통해서 아까 보시면은
그 n의 그 인풋을 함으로써 그 액티비티를 알 수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또 그렇게 나오죠. 일단 촉매를 디자인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정점에 있는 어떤 촉매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 루세이 같은 경우에는 정점에 가는 촉매를 몇 개를 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면 다른 조성도 여기를 조성을 바꾼다든지 흐름을 다른 걸 바꾼다든지 많은 이런 디자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조성 엔진을 하면은 뭐 수만 개, 수십 개도 될 수 있고 수십만 개 될 수 있고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계산 하나하나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양자 계산도 어떻게 보면 타임 컴퓨팅한 작업이거든요. 그런 거를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도입하게 됐는데 머신러닝 요즘에 딥러닝, 머신러닝이 나오는데 그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하는 그 컨셉은 딥러닝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엔지니어링에서 그냥 데이터를 묶어서 때려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저희 촉매 활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보면 n의 흡차에너지를 예측하는 거죠. 근데 그 딥러닝 하기에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에는 이 데이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딥러닝을 좀 더 데이터가 적으면서 뭔가 좀 잘 맞는 이런 걸 해보자 해서 머신러닝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머신러닝 하면은 일단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건데 사람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저희 촉매 활성을 결정짓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양자과 계산을 통해서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거든요. 아까 보시면 메탈 촉매인데 그거를 디자인해서 원리를 제가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 원리를 그 머신러닝 모델에 모아서 하면 데이터셋이 줄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 코아셜 촉매 디자인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 코아셜 촉매 화학 반응에서의 그 촉매 활성을 갖추는 거는 이 표면의 액티비티입니다. 이 원자에 이 원자의 이 안쪽에 뭐가 있는 따라서 이제 액티비티가 달라지는데 아까 보면 여기 루테인 경우에는 밑에 코발트가 들어간 경우에 여기 코발트와 루테인의 인터랙션에서 표면의 액티비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의 두 가지 원리가 그 계산 메커니즘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표면에 이 원자와 안에 있는 원자와 그 애톰 사이즈가 넓어요. S 미스매치인데 그거에 따라서 액티비티가 바뀌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촉매 서사이트에서는 그런 스트레인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S 미스매치가 바뀌면 촉매가 바뀌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밝혔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루세늄의 어떤 전자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루세늄이 이제 전위구성이기 때문에 D 오비탈이 있고 V 오비탈이 있고 밑에도 코발트 전위구성 D 오비탈인데 그 D 오비탈이 인터랙션 오버랩이 일어나서 일렉트론들이 트랜스포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효과에서 리간드 이펙트에서 액티비티가 바뀌는 그 원리를 또 그 메커니즘을 밝혔어요. 밝혀가지고 그거를 머신러닝의 모델에 두어서 그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그 머신러닝이 아닐 때는 이런 그냥 촉매 만들어서 컴퓨터로 만들어서 전자구조 계산, DFT 계산, 양자역학 계산이죠. 그래서 액티비티 계산한 다음에 이거 했는데 이걸 돌렸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계산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탈피해보자. 아까 안 맞는 이유가 되게 많긴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탈피하고자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 인공지능을 주로 타겟했는데 다른 머신러닝 기법이 많은데 다른 것도 뭐 해봤는데 잘 안 맞아가지고 제일 잘 맞는 게 인공지능만 모델인데 뭘 채택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게 한 10년 전에는 요걸 번역이죠. 이게 돌리면 잘 안 맞았는데 요즘 뭐 돌리면 잘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갖고 막 돌려서 한글로 영어로 연작하고 거꾸로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 논문 쓸 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발한 모델이 촉매 활성 예측하는 머신을 이런 스킨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머신러닝 모델이 여기 모델이 아닌데 여기 보면 인공지능만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인공지능만 모델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 학습 데이터가 이제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그 입력은 저희 촉매 구조 정보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촉매 구조 정보가. 그다음에 출력은 그 촉매 활성을 예측하는. 여기서는 저희는 타겟에서 하면 그 암모니아 합성 반응이니까 여기서 N의 흡착에너지 예측하는 그런 거를 타겟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데이터셋이 필요하죠.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이제 다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산과학 하니까 그 DFT 계산이 그래도 이거는 머신러닝이 느리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빨라요. 하나의 흡착에너지 계산할 때 그 양자역학 계산 저희 모델에서는 한 대여섯 시간 걸리거든요. 한 모델을 치는데 한 데이터셋에. 그래서 이거 데이터셋을 집합은 DFT 계산, 양자역학 계산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훈련을 시키게 되면 머신러닝 모델이 도출되겠네요.
이 도출된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 갖고서 저희가 원하는 촉매를 컴퓨터로 설계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머신을 모델을 놓게 되면 촉매 활성이 나오는 거예요. NA 흡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해서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은 만약에 맞다면 이제 실험도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은 다시 이제 돌려서 이 훈련을 더 시키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 모델이 되겠고 뭐 입력값이 들어가서 이게 그러니까 딥러닝 같은 경우는 요게 없어요. 입력 데이터를 저희 이제 사이언스를 받아서 추출한 게 없고 그냥 그 여기까지 인포메이션 들어서 이제 그 훈련을 시키는데 저희 머신러닝에서는 요 총매 구조 정보를 바탕으로 그 아까 말한 하품 효과 원리인데요. 그걸 리가드나 스트레인 이펙트가 있는데 그거를 추출해서 한번 마이닝 한 다음에 다시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출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N의 총매 활성, N의 흡착에너지 예측하는 것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N의 흡착에너지 그냥 막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까 암모니 합성 반응의 메커니즘을 양자과 구성을 다 도출해가지고 어떤 게 중요한 인자의 부분을 도출했습니다. 보시면 거기서 N을 선택해서 한 거고 N의 흡착에너지가 마이너스 총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해야 돼. 입력값과 출력은 아까 그거고, 출력도 이제 계산 양자과 구성을 도출했고, 그 다음에 입력값을 이제 도출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입력값이 이제 총매 구조죠. 보시면 총매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버텀이 되면, 그러니까 원자 레벨이고, 여기에 이제 뭐 N이 흡착이든 흡착물 구성인데, 이 구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책에 논문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데이터 정보를 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계산한 게 아니라 일단 기존의 정보를 가져온 겁니다. 가져왔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 여기 보시면은 뭐 이 애텀의 뭐 이온화 에너지, 뭐 등등등 있습니다. 위에 딱 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총매 구조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매 그 애텀의 구조가 어떤 건가, 고유성분들 뭐 어떤 거에 쭉 있죠. 그러면 뭐 이온화 에너지 원자 크기, 전자 구조가 D밴드, 세트 이런 것 개념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놓습니다. 총매 구조가 그러니까 어떤 표면 구조가 중에 표면도 정보가 어떤 것들 다 추출해가지고 다 놓고 그다음에 흡착물의 이제 활성을 예측하는 거니까 흡착물의 구조 정보 같은 거 다 놓습니다. 입력 데이터하고 출력 데이터는 다 이거 되고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저희 이제 생각이 들어갔는데 그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총매 구조인데 아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전이금속 메탈이에요. 합금 총매죠. 이 표면에 여기는 PT라고 했는데 이런 표면에 PT 원자가 있으면 PT 이게 있으면 이 안쪽에 있어 코어의 종류에 따라서 표면에 액티비티 만드는데 그 원리들이 있어요. 뭐 아까 보시면 이 코어 머티리얼에서 표면에 그 원자와의 거리가 바뀌는 스테잉 엔진이었는데 그 바뀌는 그 데이터를 추출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표면에 애톰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성분이 삼성분이 어떻게 있는지 분포되어 있는 거를 분포를 뺐고 그 다음에 이 전자 이동이 있거든요. 코어가 다르면 헤테랑 플레이를 정해서 그 정보도 다르고 그러는데 이렇게 참 그러니까 이 애텀의 그 전자 구조 정보를 다 놓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디벤 센터라는 이런 개념은 디벤 리스 이런 거 총매 활성을 발표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 다 추출을 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맞을 것 같아서 그 정보를 다 추출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전자구조 정보가 되게 중요한데 요거를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전자구조 정보들이 이게 이제 D 오비탈의 전자구조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다 스피드업 나온 그냥 벡터 방향이 있는데 이런 다 고려해가지고 D 오비탈의 끌리는 어떤 이런 걸 다 해서 놓습니다. 놓아가지고 인공식만 이런 로드를 구축을 해가지고 요거를 또 구축을 했습니다. 이건 인공식만 모델인데 뒤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구축을 한 예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총매 구조 정보가 있고 이걸 추출한 다음에 입력중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런 저희 이제 이런 데이터셋을 좀 줄이려고 원하는 그 입장에서 그런 그 합금 호흡과 총매 활성을 결정짓는 그런 원리들을 좀 추출해서 좀 추출한 다음에 뒤에 인공식만 층이 3개를 좀 은신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3개에서 추적 중 흡착을 예측하는 모델을 주고 여기 보시면 이 은신에서의 그 노드들이 있는 유형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 이쪽에 200대, 150대
한 노드는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가 들어가야 되는 가정수가 있고, 그걸 연결해서 아웃이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가중치나 바이러스를 찾는 게 데이터셋을 통해서 그걸 찾는 게 지금 하나 이해되겠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파이썬을 짰죠. 파이썬을 짜가지고 구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뭐 정보들 다 이렇게 숫자로 너멀라이즈 돼가지고 그런 다 들어갑니다. 다양한 조성이 있고 총매 구조가 있고 거기에 들어간 정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셋이 한 65개에 있어서 이걸 갖고서 훈련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셋이 한 65개 있는데 이건 다 DFT 계산을 통해서 양자역학 계산을 통해서 도출한 데이터의 입력 출력값이 있고, 보시면 여기를 일단 무작위로 수출을 한 다음에 그게 다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훈련 데이터, 하나는 훈련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 갖고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걸 한 건데 여기 보시면 그 인공식만 아까 제가 제시한 보여드린 인공식만이 쓰는 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양자역학 계산을 안 하고 이걸 갖고서 저희 테스트 데이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뭐 예치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에러가 하나 있는데 보시면 아까 증강을 했지만 그래도 돈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인공식만 뭐 모델을 또 다양한 그 구조를 했어요. 보시면 캐스케이드 필드보드인데 정보를 앞으로 보내는 이런 것도 했는데 이것보다도 앞에 있는 게 더 잘 맞는다 그런 얘기가 되고, 이런 구조를 바꾸에 따라서 어떤 에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도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총매를 이제 계속 설계를 해서 이제 계속 진행될 아직 끝난 프로젝트는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단계고요. 이런 모델을 갖고서 이제 그런 그 머신러닝 모델에 도출하게 되는 인공식만 기반의 머신러닝 모델을 바꾸고 또 이제 새로운 후보군을 찾는 거죠. 찾아서 아모니아 했다. 이제 끝난 프로젝트는 아니고 진행되는 단계가 됐습니다. 저희 아까 그 머신러닝 인공식만 저희는 슈퍼컴퓨터로 하는데 그 양자역학보다는 GPU가 좋다고 해가지고 GPU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1,000만 원. 경청해 주셔서